이번 시간에는 작업 피처 도구 중에서 작업 평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원점의 YZ, XZ, XY 평면들을 이용해서 다시 스케치를 하게 되는데 지금처럼 물체의 앞면도 아니고 뒷면도 아니고 중앙에 스케치를 하고 싶어요. 중앙에 스케치를 해서 작업을 하고 싶은데 이 스케치 자체가 물체를 이런 면에서 스케치 물론 가능해요. 그런데 중간에서는 원점의 XY 평면이 중간에 있지 않고는 가운데서 스케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이전에 작업할 때 양쪽 돌출을 사용했었는데 양쪽 돌출을 이미 사용하지 않았고 꼭 그 위치가 아니더라도 이 물체에서 뭐 5만큼 떨어진다든지 또 위치가 가운데가 딱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작업 평면이라는 걸 이용하게 됩니다. 작업 피처 도구 안에 있는 모양들 중에서 이 작업 평면이 아마 가장 많이 사용이 될 텐데 밑에 보이는 삼각형 부분을 한번 눌러볼까요? 굉장히 많은 형태들이 있죠, 그죠? 이런 작업 평면의 형태를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렇게 하나씩 굳이 이걸 보지 않고 그냥 이 작업 평면 위에 도구만 누르셔도 돼요. 단축키는 대괄로 닫는 대괄로의 모양을 하시면 되니까 이걸로 보고요.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다시 이 창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작업 평면 그냥 클릭해 주시거나 아니면 단축키를 눌러 주시면 마우스 옆에 이런 기호가 따라 붙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면의 방향을 지정을 해요. 위쪽이냐 앞쪽이냐 이런 면의 방향을 지정한 다음 원하는 방향에서 꾹 누르면서 간격 띄우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끝에 면에서 지금 10만큼 떨어지겠다 라고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평면이 면에서 10 떨어진 상태로 되어 있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작업 평면을 클릭하면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보일 때 원하는 면에서 꾹 눌러서 드래그, 이번엔 5만큼 떨어뜨려 볼게요. 자, 이렇게 꼭 앞쪽으로만 나올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작업 평면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라고 나오면 물체 안쪽으로도 이렇게 평면이 나타나기도 해요. 자, 이렇게 간격을 띄우는 형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지금 보이는 간격 띄우기의 형태는 간격이 이 선이 10만큼 되어 있는데 5만큼으로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끝을 잡으면 이동 표시가 뜨죠. 이거를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이동은 실제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좌우 아래 위에 대한 이동이고요. 이렇게 옆면에서 봤을 때는 10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요 거리, 10이라고 떨어져 있는 이 거리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예요. 아무리 움직여도 물체가 좌우로 위아래로는 이동되지만 이 폭이 이동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작업 평면은 실제 이만큼의 크기가 아니라 무한대로 펼쳐져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동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 간격은 어디서 조절하느냐? 물체 경계 테두리에서 잡으시던지 아니면 모형창에서 잡으셔도 됩니다. 두 번 더블 클릭을 따닥 해보시면 아까 했던 수치 값이 다시 나와요. 여기서 5라고 넣어주면 이거는 실제 이 옆에 폭이 5만큼 이동된 게 확실해요. 그래서 값을 떨어뜨리고자 할 때는 경계의 테두리를 두 번 더블 클릭해서 10으로 주겠다 이렇게 잡으셔야 되지 끝을 잡고 이동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스케치도 하고 이렇게 만든 형태에서 칼날처럼 얘를 잘라내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작업을 합니다. 자, 지금 만들었던 3개의 작업 평면 우선 삭제할게요. 선택해서 딜리트 삭제하고요.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또 다른 형태는 면을 가지고 하되 이제 작업형 면을 선택하고 자, 요 방향의 면을 잡되 이 면이 양쪽을 잡아 볼게요. 이쪽 면도 잡고요. Shift 누르면서 돌려서 반대편도 잡아 볼게요.
어떤가요? 지금 양쪽 면을 잡았더니 중간이 생겼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작업 평면 클릭. 이쪽 끝 면을 잡고 이쪽 끝 면을 잡으면, 양쪽을 잡으면 여기 중간이 생겨요. 한 번 더 해보시면 이쪽 작업 평면, 만약에 여기 작업 평면을 잡으면, 여기를 잡으면 이렇게 요 가운데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면 두 개를 잡으면 가운데가 맞춰지는 겁니다. 이것도 되겠죠. 이 윗면과 이렇게 아랫면을 잡으면 이 중간이 펼쳐지기도 하겠죠. 얘는 양쪽 면을 잡으면 가운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연습을 해봤으면 다시 요만큼 또 삭제할게요. 딜리트. 자, 이번에 또 하나, 또 면을 잡고 할 건데요. 이번에는 이 면을 잡고 요 모서리 선에 중간쯤 가시면 이렇게 점이 보여요. 면과 점을 잡으면 이 면이 요 점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것도 한 번 더 해볼까요? 요 끝에 있는 면이 요 모서리 선의 가운데, 혹은 요 끝에 있는 선이 요런 데도 점이 있죠. 요런 점이 있으면 그 점에다가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더 해볼까요? 윗면을 여기 가운데를 잡겠다 해도 되겠죠. 지금은 면과 점을 잡는 방법을 봤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본 걸 위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요거 한 거죠. 제일 첫 번째 면에서 간격 띄우기 한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양쪽 면을 잡아서 중간을 찾는 거 한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방향을 잡고 점을 이용해서 그 점을 통과하게끔 만드는 거, 요렇게 세 개를 봤습니다. 그죠? 평면을 이용하는 거 세 개를 봤고요. 원환의 중간은 조금 이따 하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모서리를 이용한 게 있습니다. 자, 작업 평면은 이렇게 많이 만들수록 복잡해지니까 우선은 만들고 지우고 이렇게 연습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면과 모서리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작업 평면에 이 면을 잡고 요 모서리를 선택을 하면 면에서 모서리에 각도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0도라고 하면 원래 각도 그대로고요. 지금 90도라고 하면 이렇게 세워져 있고, 만약에 제가 이거를 40도라고 하면 이런 방향으로 휘어지네요. 방향을 반대로 해볼까요? 마이너스 45도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방향이 만들어지겠죠. 면과 모서리를 잡으면 각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쪽 면을, 이 모서리를 잡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기서 다시 이 세워지는 형태가 0도, 꺾이는 부분이 90도, 이쪽에서 30도만큼 기울어지겠다 라고 주면 이렇게 면이 기울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면과 모서리를 잡으면 그 모서리에 딱 붙어서 각도를 지정해 줍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가능해요. 자, 두 개 다 또 지울게요. 두 개 다 또 삭제하고요. 이번에는 면을 이용하지 않고 모서리 두 개만 잡아 보겠습니다. 작업 평면에 여기 모서리, 여기 모서리 두 개를 잡으니까 이렇게 두 모서리를 이용한다 라고 하면 두 모서리를 연결하는 평면이 생깁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여기 모서리와 여기 모서리 잡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모서리 두 개를 잡았더니 평면이 생기죠.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이쪽 모서리와 이쪽 모서리를 잡으면 이렇게도 생기겠죠. 그래서 모서리 두 개를 잡아서 평면을 만들어서 이 평면을 기준으로 스케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 평면을 기준으로 칼날처럼 이 물체를 삭제해버리는 그런 형태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작업 평면 삭제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모서리 두 개를 봤는데요. 이번에는 점 세 개를 활용해서도 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클릭하고요. 자, 볼까요? 여기 꼭지점, 여기 꼭지점, 여기 꼭지점. 점 세 개를 찍으면 이 점 세 개를 통과하는 평면이 생깁니다. 이런 평면은 한쪽은 어떤 환경의 배경 색상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데, 다른 한쪽은 보면 보통 이 모양처럼 오렌지 색깔입니다. 작업 평면에도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요. 오렌지 색깔이 있는 쪽이 앞면이고 이렇게 다른 색깔이 있는 쪽이 뒷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도 또 한 번 더 만들어 볼까요? 우선 앞뒤는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점 3개를 잡았어요. 요렇게 잡으면 또 이런 평면이 만들어지네요. 그래서 이 형태처럼 물체를 위쪽을 잘라내거나 이럴 때 이런 모양도 주로 사용합니다. 자, 요거 또 삭제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 또 한 번 정리해 볼게요. 자, 제가 지금 했던 형태를 보시면 아까 두 점 모서리를 이용하는 면과 모서리를 이용하는 거 봤고요. 그 다음에 2개의 모서리, 3개의 점을 이용한다 라는 것까지 또 이렇게 봤습니다. 나머지 밑에 있는 형태는 원통이 나와요. 그죠? 곡면이라는 형태가 나오니까 곡면을 한 번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제가 스케치 원은 중심 굳이 잡지 않고 임의로 그리겠습니다. 지름 10 그리고 돌출 네, 한 20 정도 튀어나오게 했어요. 기본적으로 원통이라는 곡면에는 스케치가 안 됩니다. 우리가 박스에 이런 면에는 면을 선택하고 나면 스케치 작성이라고 하는 이런 도구가 활성화가 돼요. 그런데 곡면은 여기에서 만들어도 스케치 작성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여기에서 보이던 이 모양은 안 나타나죠. 마지막에 봤던 이 연필 모양은 안 나타나죠. 그래서 원통에는 바로 스케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작업평면을 또 빌립니다. 작업평면 클릭, 방향을 결정하고 원통에 이렇게 싹 가지고 가면 원통에 접하는 형태가 생겨요. 그죠? 윗면의 방향이 원통에 이렇게 보면 이 위에 딱 접해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다시 작업평면 이 방향, 여기 원통에 접하겠다. 그러면 이번에는 원통에 여기에 접했네요. 그죠? 자, 그리고 잡으실 때도요. 좀 돌려서 볼까요? 선택을 하실 때 이 방향인데 원통의 위에 찍으면 윗면에 생기고요. 원통의 아래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렇게 아래쪽에 생기기도 합니다. 똑같은 형태인데 원통에 위에 붙일 것이냐 아래에 붙일 것이냐 결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통에 붙여서 작업하는 경우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작업 평면을 만들 수 있는 방법만 우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원통에 점을 통과하거나 그 다음에 곡선을 이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여기서 제가 스케치를 하나 이용하고 여기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 보겠습니다. 형상투영으로 원의 형태를 잡고 제가 점을 한번 이렇게 찍어 보죠. 어떤 데든 좋아요.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는 선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몇 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통에 이렇게 접해 있는 선도 있고 점도 있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있을 때 작업평면 중에서 이렇게 2가지의 형태를 보려고 합니다. 자, 점을 통과하고 이 곡면에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된대요. 이 곡면에 부딪히면서 점을 통과하는 거. 그 다음 또 하나는 또 작업평면 이렇게 선을 통과하는데 이 곡면에 부딪혀 있다. 그럼 접하는 형태로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원에 접하는 점, 원에 접하는 선이 있을 때 선과 원을 잡아도 이렇게 작업평면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임의로 그냥 좀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작업평면이 있는데 여기에 점이 요쯤 있어요. 점이 이쯤 있습니다. 자, 이 작업평면은 안 보이게 가시성을 끄고 점을 통과하여 축의 수직이라고 보이네요. 그죠? 자, 이 점을 통과하면서 이 선의 수직인 위치에 만들어진대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 점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수직인 위치 하면 방향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방향과 형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점을 통과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수직이다. 그러면 이 선에 수직하는 형태가 이 점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점의 위치에 수직의 방향을 모서리로 잡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거 마지막 원환과 그 다음 선 스케치 2개는 제가 따로 좀 만들어 볼게요.
자, XZ 평면에 스케치를 하고요. 제가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리고 우선 치수 없이 임의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렸어요. 자, 이 선은 중심선이고요. 여기에 보이는 원이 이 선을 기준으로 회전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도넛 모양이 나오죠. 도넛 모양이 있을 때 작업 평면을 클릭하고 잡아주면 가운데를 알아서 찾아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 보이는 원환의 중간 평면이고요. 자,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것도 많이 쓰이는 형태일 텐데 XY 평면에 이렇게 스플라인 보관 스플라인으로 제가 이렇게 선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곡선이 있는데 이 곡선 끝에서 스케치를 해서 따라가겠다라는 스윕이란 나중에 명령을 이용해요. 그런 거를 만들 때 자주 쓰는데 작업 평면 클릭, 요 선과 끝에 점을 잡으면 이 선에 수직하는 평면이 나옵니다. 여기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렇게 선과 요 점을 잡으면 수직하는 평면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 이런 선과 요 끝에 점을 잡으면 거기에 수직하는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모양의 어떤 형태들을 그려서 스윕이라고 해서 따라가는 모양을 그릴 때 주로 또 사용하게 됩니다. 자, 지금 작업 평면만 봤는데요. 너무나 많죠. 이 작업 평면을 다 보고 나면 다음 시간에 하는 작업 축과 작업 점은 훨씬 더 편할 거고요. 이 작업 평면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이런 평면을 잘 만들 수 있어야 여러분의 모델링 할 때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되 좀 개념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저는 이렇게 간격 띄우기부터 여기 점을 통과하거나 두 면을 지나는 거, 그 다음 모서리를 잡는 거와 두 점, 세 점, 그 다음에 여기 원통에 모서리가 접하게, 마지막 이렇게 점에 수직하게 하는 거. 이 정도는 조금 더 자주 쓰는 것 같으니까 이 정도의 형태는 여러분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축과 점에 대해서 보고요. 작업 평면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떨 때 사용하는지 그런 예를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